뛰어난 리더십, 과연 뭘까요? 이 질문 하나에 무려 30년 넘게 매달린 연구가가 있습니다. 바로 마커스 버킹엄인데요. 최고의 리더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? 그 비밀을 찾다가 정말 의외의 장소, 바로 디즈니에서 어떤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가 디즈니에서 찾아낸 리더십의 비밀,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버킹엄이 디즈니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한 사람 이름이 들려오는 거예요. 바로 여기 이 사람, 조시 다마로입니다.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만나는 직원들마다 하나같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. 사람들이 이 현상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? 바로 조시 효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아니,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자기 이름이 붙은 효과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? 이 미스터리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버킹엄은 결심합니다. 조시 다마로의 하루를 그냥 통째로 한번 따라다녀 보기로요. 테마파크부터 사무실 인터뷰, 디자인 회의까지 전부 다요. 과연 그 현장에서 그는 뭘 봤을까요? 현장에서 본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한 요리사가 직급 같은 건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진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를 꽉 껴안는 겁니다. 또 어떤 경비원은 그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털어놓고요. 방문객들은 그를 보자마자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더 신기한 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표정에 자부심이 막 넘쳐흐르는 거예요.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깨트리는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. 이건 단순히 좋아한다거나 존경한다는 차원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. 연구가가 목격한 건 바로 아주 강력하게 모두가 함께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조시 효과라는 게 그냥 그가 타고난 성격이 좋거나 카리스마가 넘쳐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버킹엄은 이게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리더십 역량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렇다면 대체 이 힘의 정체는 뭘까요? 도대체 어떻게 리더 한 사람이 조직 전체에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? 그 정체는 바로 경험지능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사람들의 경험을 아주 깊이 있게 읽어내고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해내는 능력을 말해요. 바로 이것이 조시 다마로 리더십의 진짜 핵심이었던 겁니다. 이 경험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자, 보세요. 먼저 아주 강력한 경험을 설계합니다. 그럼 그 경험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감정을 만들어내요. 그리고 이 감정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요. 마침내 이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냥 이거 해!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멋진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. 경험지능의 또 다른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감정이 있습니다. 기존의 리더십과 이 경험지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전통적인 리더십은 사람을 통제해야 할 변수로 보고 거기서 가치를 뽑아내려고 했다면 경험지능은 정반대예요. 사람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보고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죠. 목표도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수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. 실제 심리학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고객이든 직원이든 뭔가를 좋아한다,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는 없대요. 하지만요, 그들이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만이 유일하게 미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준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경험지능을 가진 리더들한테 사랑이라는 건 더 이상 그냥 뜬구름 잡는 감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. 이건 마치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구체적인 재료 같은 거예요.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, 그 자체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디즈니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. 이 경험지능이라는 원칙은 이미 다양한 산업을 이끄는 다른 기업들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. 몇 군데만 볼까요? 미국의 대형마트 크로거는 아예 최고 직원 경험 책임자라는 자리를 만들고 호감을 넘어 사랑으로 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이직률을 확 낮췄다고 하고요.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는요.
드라이브스루를 그냥 차에서 음식 받는 곳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경험으로 바꿔버렸죠. 심지어 전력회사인 PG&E는 사랑으로 이끌기 캠페인으로 무너졌던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고 있다고 합니다. 이 PG&E의 CEO인 패티 포피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자기가 처음 회사에서 사랑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모냐는 듯이 쳐다봤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. 진실은 사랑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고객의 안녕을 두는 것이라고요. 자, 그럼 다시 조시다마루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을까요? 그의 경험지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스타워즈 테마파크에 있는 밀레니엄 팔콘 놀이기구 이야기예요. 이 놀이기구가요.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막 2시간씩 줄을 서야 탈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조씨는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고객들은 이걸 좋아해요.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. 바로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그는 놓치지 않은 거죠.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명확했어요. 여러 명이 같이 타는데 사실상 조종사 한 명만 진짜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해결책은 모든 탑승객에게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, 즉 주체성을 주는 거였습니다. 목표는 딱 하나였죠. 사람들이 내리면서 그냥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와, 나 이거 사랑해 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. 자,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이건 그냥 한 리더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. 이걸 넘어서 앞으로 리더십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. 결국 조시 다마로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전체의 CEO 자리에 올랐다는 건요. 그냥 한 사람의 승진,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. 이건 디즈니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. 이제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뛰어난 조직들은 리더를 뽑을 때 바로 이 한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. 결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최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고객과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아, 나 이거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과 삶, 그 안에서 어디에 그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